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지난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안타깝게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예상치는 2.3%, 발표된 수치는 2.4%, 그래도 8월에 발표가 됐었던 2.5%보다는 좀 더 나은 수치가 나오긴 했었으나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해당 소식 나오고 일제히 하락, 나스닥은 한때 상승으로 전환될 뻔 했었으나 다시 하락을 했으며 달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한때 103포인트를 찍었다가 지금 다시 102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하락. 원래 제가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찍었었을 때 6만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가지고 6만 달러라고 소개를 했었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앞부분을 다시 이 영상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약간 뭔가 어색한 발언이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비트코인 금요일날 이래버리면은 주말 동안에 또 시장이 피똥을 싸게 되지 않을까 조금 심란한 마음이 듭니다. 또한 비트 반등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하락하면은 출연하게 되는 하락무새들 출연도 예상이 되는 상황. 다시 경제 뉴스로 돌아와가지고 그래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미국의 노동시장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양산해내면서 데이터를 어떻게든 보완을 해보려고 하고 있으나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저번 주 미국의 실업수당 신규 청구 숫자가 25만 8천 건으로서 1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여전히 굉장히 장기간 동안 매월 100만 명가량이 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페드와치에 따르면 다음 달 연준이 금리를 0.25% 추가로 인할 확률은 88.4%. 부디 하루빨리 달러가 다시 약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자산들이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4,050만 달러가 빠져나간 가운데서도 블랙록에서는 1,391만 달러가 순유입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금 떨어지기 시작하자 투자자들의 심리상태 마찬가지로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공포 단계로 접어든 심리상태. 그리고 또한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 수요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41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침울한 가운데 반면에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비트코인이 최근 급락을 했으나 전반적인 패턴은 과거 강세장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요 회복력이 높고 조정지향세도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되려 조정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 가지고 그 폭이 크지 않은 수준이다. 수요가 하방 압력을 완충시키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동시에 지금 달러도 문제죠. 달러. 원래는 이 범위 내에서 떨어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랬었는데요. 지금 기어 올라오면서 거의 중앙 부분까지, 범위 내 중앙 부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디 여기 저항해받고 떨어질 수 있기를 바라야 되겠죠. 금리 좀 팍팍 내려봐라 좀. 이어서는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비트코인 분위기가 좋지 않은 만큼 한번 훅 떨굴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가운데 LG 분석가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날, 변동성이 많은 날 본인은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숏을 칠 자리는 아니다라고 그는 판단을 했습니다. 오히려 59,000달러와 65,500달러 자리가 단단한 지지선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6만 달러 아래까지 비트코인이 내려간다면 현물로 매수를 하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그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비트코인이 한번 쑥 떨굴 수 있다. 인컴샤크 분석가는 57,000달러대까지 한번 쑥 떨궜다가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빨리 나와줘야 추세 반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크립토 체이스 분석가도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 63,000달러 선까지 올라가서 안착을 해주지 못한다라면은 57,000달러 상단까지 쑥 떨궜다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다. 퓨 분석가 같은 경우도 57,000달러대까지 쑥, 이 채널 보이시죠? 채널 하단까지 쑥 떨어졌다가 채널 하단 맞고 반등하는, 그리고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가 쏙 빠지면서 57,000달러대를 한번 건드리고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젤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좀 높은 자리 58,000달러 위까지 한번 내려갔다가 그때부터 주요 저항을 지지로 바꾸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LG 분석가 빼고는
거의 모든 분석가들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분석가들이 한쪽으로 몰리면 비트 반대로 튀는 경향이 있는데요. 부디 이들의 분석과는 반대로 가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 나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 안타까운 소식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 관심이 없다. 기관들이 관심이 없나 봅니다. 유출도 유입도 없는 빵!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한 후에 세 번째로 빵원을 기록하고 있는 ETF 고독한 쓸쓸한 이더리움 ETF. 여기에서 안 그래도 힘든데 더욱더 좋지 않은 소식 전해졌습니다. 플러스 토큰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방송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을 때 약 4년 전쯤인가 3년 전쯤인가 중국인들이 크게 한바탕 사기를 쳐가지고 국내에서도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플러스 토큰 사기 사건, 이거 언급했다가 시청자 중에 몇 분께서 당하셨는지 저에게 버럭 화를 내셨었던 그런 일이 기억이 납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중국 당국은 용의자들을 잡아가지고 이더리움을 압수를 했었는데요. 당연히 중국 공산당이 피해자들에게 해당 물량을 돌려주겠습니까? 아니죠. 지들이 꿀 거겠는데 그때 당시 압수한 물량이 무려 이더리움 84만 개, 그 중에 3분의 1을 2021년도에 매도를 했었고 54만 개가 남았는데 최근에 그 중에 7,000개를 바이낸스, OKX, 비트겟 등등에 보내가지고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조만간에 이들이 남은 물량 54만 개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게 될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지금 현재 공포감이 시장을 감싸고 있는 상황. 안 그래도 지금 이더리움 힘든데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라는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날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더리움. 이어서는 개가 똥을 끈치 SEC 여전히 암호화폐 업계를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번에 암호화폐 마켓메이커 컴벌랜드를 미등록 증권 딜러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컴벌랜드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 기관들에게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동성을 제공하는 업체를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한다. 이들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장을 망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바이든 정부로부터 내려온 다음 명령이 아니었나. 까마타이리스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러한 행태를 봤을 때 암호화폐 업계를 우습게 보고 암호화폐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미국 민주당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어서 FB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소식을 내놨는데 법무부와 함께 암호화폐 사기 및 시장 조작 혐의로 14명의 개인 및 4개 기업을 기소한 가운데 해당 조사를 위해서 FBI가 뭘 했느냐? 자체 토큰인 넥스펀드 AI를 출시를 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그들이 토큰도 발행하고 가짜 회사도 세워가지고 함정 수사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나쁜 놈들 때려잡는 거는 당연히 좋은 행동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지금 미국 내에 보면은 불법 이민자들 중에 전과자들, 강력범죄, 살인이라든지 강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확인된 것만 13,099명, 또한 확인된 성범죄자들 숫자가 15,811명, 합쳐가지고 전과자들, 그것도 확인된 것만 42만 5,431명이 미국 내에서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고 여기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얘네들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암호화폐 시장만 어떻게든지 쥐고 흔들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미국 민주당 바이든 정권 이가 갈리는 정권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다음으로는 톤코인 최근 반등하면서 단기 고점 찍고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고래들의 거래가 갑자기 확 늘어났다. 어제를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톤코인의 고래 거래량이 93% 이상 증가하면서 80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졌었으며 1960건의 대규모 거래를 기록. 이러한 거래 급증은 타겟형 게임 보상 시스템인 탭투언 게임 어플리케이션의 부상 속에서 프로토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오늘 유니스왑 관련해가지고 호재가 나왔었죠. 유니스왑 랩스 SEC와 마찬가지로 소송전에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발을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 유니체인 테스트를 공개했다. 해당 소식과 함께 유니스왑 코인이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체인은 유니체인이라 불리며 옵티미즘 슈퍼체인을 기반으로 구축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레이어2 프로젝트가 더 분열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서 레이어2 체인 간의 빠른 상호 운용성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 금융위원회가 드디어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현물 상장지수 펀드 승인과 법인 계좌 허용을 논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일 처리가 느리긴 느린데 그래도 해당 부분이 해결만 된다라면은 국내 기업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할 수 있게 되겠죠. 또한 한국 같은 경우 자금 세탁 등을 우려한다라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도 금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제대로 된 규제가 나오면서 발전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일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권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하네요.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여야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올해 국감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관계자나 관련 인사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합의를 했으며 암호화폐 관련된 이슈는 국감에서 다루기로 한 주요 현안에서도 제외가 됐다라고 합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야기하기를 의원들은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국감에서 최대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라면서 올해는 잇따른 은행들의 금융사고와 TMF 사태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에도 나와있다시피 루나 사태 때 그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말로만 뭐 한다 해놓고 나아진 것이 없는 상황. 언제쯤이나 돼서야 제대로 된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래도 일단은 금투세가 먼저 유예되는 것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시면서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광조댓 가지야 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